지금부터 5.18 유공자 명단 공개라는 주제로 우리 애국 시민들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애국가 1절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수없이 피를 흘려간 민주화 열사들의 영령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제 편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의 공기를 마시고 가고 싶은 곳 다닐 수 있고 이 풍요를 누리는 이 자리가 바로 수없이 피를 흘려간 우리 민주화 열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진정한 민주화 열사는 온데간데 없이 가짜 유공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가짜 유공자들로 인해서 진정한 5.18 민주투사들이 푸대접을 받고 오히려 일반 광주 시민들과 전남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5.18 민주화의 그 핵심의 자리에서 진정한 5.18 유공자들을 대우하기 위해 저희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의 결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연대 사무총장이신 김상진 사무총장님 모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충성! 예. 제가 이 동네에서 십몇 년 전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제가 5.18을 광주에서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여기 5.18 일어났었을 때 계림국민학교 다니고 있었고, 집은 대인시장 뒷골목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금남로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남로는 어찌 보면 제 놀이터나 다름없던 장소였고, 그 때문에 5.18 때 저도 집차 타고 다녀봤고, 총알 날라다니는 장소에도 잊어봤고, 그리고 솜잎을 뒤집어 쓰고 잠도 자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5.18이 광주 사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기억해 보면은 평화로운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폭력적인 집회로 변질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우리 친형 이야기로 들어보면은 엊그저께 이야기를 했는데 5.17 그러니까 5.18이 일어나기 전에 서울에서 온 연대생이라는 애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여고생 젖가슴을 칼로 잘랐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검은 찌르는 정도지 자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검으로 자르고,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이 광천터미널 다닐 때 5.18 때 사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체 사진 널어놓고 국민들한테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사람들 이렇게 다 죽여버렸다 하고 현수막 걸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 먹고 봤더니 이게 다 사기극이었다는 겁니다. 광주 사람들도 그렇게 속아온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5.18 때 사망한 사람이라고 현수막 걸어놨던 그 장면들 보고 징그럽다고 느꼈었고 적개심에 불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출처가 없는 가짜 사진이었다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이 5.18을 민주화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온갖 사기꾼 새끼들이 둔갑질을 했고, 언론에 특히 한겨레 경향신문에 보면은 좌파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한겨레 경향신문에서도 5.18 가짜 유공자들이 가짜로 들통이 나서 보상금을 받은 것을 토해내고 처벌을 받았다는 게 있습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 중에 가짜들이 많다는 겁니다. 광주시청 안에는 시장이 위원장으로서 보상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만둔다고 합니다. 왜? 이 5.18 유공자 아닌 것들이 5.18 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위원들을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병두나 이해찬이나 이것들 5.18 때 광주도 안 왔던 자들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봤더니 5.18 관련 자료를 본인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는가 몰라도 5.18 때 광주 와서 구호 한 번도 외치지도 않은 자들이, 학교 다니고 있던 자들이 5.18 유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들먹거리고 모든 혜택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9월 중순부터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시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 1과, 2과, 3과가 있는데 조사 1, 2과는 뭐 말도 안 되는 헬기 사격, 뭐 2,000명 실종, 사망, 안매장, 뭐 성추문, 뭐 갖가지를 조사하겠다는데 조사 3과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곳이 조사 3과입니다. 이정권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조사 3과,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조사 3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조사 3과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많은 격려와 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8 가짜 유공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소원을 박탈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5.18 유공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공적 조서와 그 명단은 국민의 관심 대상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그런데 왜 5.18 유공자 명단은 감추고 있으며 그 공적 조서는 감추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세월호 진상조사해야 된다. 대통령 7시간 어디 갔냐? 진실을 인양해야 된다고 떠드는 자들이 왜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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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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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5.18 때 지금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남도에 꽁꽁 숨겨진 43개 무기고가 왜 단 4시간 만에 털렸는지 24단 사단 병력이 오는 차량 부대가 왜 털렸는지 전남도청에 다이나마이트 2,000발이 왜 있었는지 교도소 습격한 사람이 누군지 5.18 공적 조서가 밝혀지면은 이 사람들이 누가 했는지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5.18 유공자 공적회가 이 사건에 가담한 자들이 없다면은 누군가가 유령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는 진실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서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를 밝히고 5.18에 있었던 그 의문의 사건들의 진실을 반드시 풀어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기자님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 연단 위에 올라오시는 분은 찍어도 좋은데 저기 일반 시민들은 찍지 말아주세요. 예, 사생활 침해가 있으니까 그죠? 예, 우리 아무리 그래도 지킬 거는 좀 지켜주시고요. 자, 방금 우리 김상진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18 유공자 명단은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워오신 투사들의 그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그 전 국민의 존경을 받게 하고 그들에게 정말 정당한 대우를 해주자는데 그걸 밝히기 거부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공자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유공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밝히길 거부를 할까요? 분명히 가짜 유공자들이 숨어서 대한민국의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18 유공자는 명단은 반드시 공개돼서 진짜 유공자는 자유 대한민국의 혜택을 다 누리고 국민들의 존경받아 마땅하고 그들이 후손들까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품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짜 유공자는 색출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놈들 중에요. 광주를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것들이 어떻게 갑자기 5.18 유공자가 되어 있나요?
이렇기 때문에 유공자 명단 공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단 공개해서 진짜 사회의 존경을 받게 우리가 만들어 줍시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연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또 만들어 주신 또 한 분의 우리 애국 시민이 계십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정말 전국 각지에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진짜 포항에서 오늘 월차를 내고 달려오신 후배도 있습니다. 그럼 멀리서 와주신 우리 애국 국민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놀러 다니게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탄핵 전국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뒤져보고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5.18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카드 뉴스를 최초로 만들었던 게 접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단체 이름을 넣지는 않았으나 올해는 저희 단체 이름을 넣어서 뿌렸습니다. 지금 5.18 관련해서 우리가 세월호 때처럼 정말 가슴 아파했고 저도 어렸을 때 5.18은 정말 민주화였고 진짜 경상도 군들이 나빴고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그냥 생각이 없으니까 그게 다 진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모순을 발견했던 게 뭐냐면 1980년대 대법원 판결과 1997년도 대법원 판결, 지금 5.18 유공자들이 정말 신성시하는 게 1997년도 김영삼 때 있었던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수차례 거친 광주 교도소 습격 사건. 혼자 가서 총들을 갔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몇 번의 교전이 있었다. 몇 번의 교전. 그런데 유공자 중에 내가 거기에 총을 들고 나섰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총을 들고 지프차를 타고 있는 사진들 중에 내가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세아 자동차 거기에서 우리 약 몇백 대 차량을 타치한 사람이 나였어. 나는 돈 조금 더 줘. 난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받았어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그 정말 잔악무도한 개헌분들을 내가 한 몇 명 죽였어. 나를 조금 더 떠받들어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힌처페드라는 독일인 기자가 푸른 눈,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부터 제가 이제 불러드리는 거는 5.18 재단에 있는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송에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실되고 팩트를 제시한 것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걸면 일단 걸려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5.18 재단과 대법원 판결문 그 다음에 힌처패드의 영상만 보고 저희가 몇 가지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도 반박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자기네들도 몰라요. 왜 5.18 재단에 그러한 것들이 올라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쭉 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이
인터넷이 발전을 할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것을 관과해서 그게 결국은 자료로 남은 빼박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독일인 기자 위게런 힌츠페드는 왜 자신이 본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 다큐를 전송하였나? 힌츠페드가 촬영한 영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주 시민군이 총기로 무장한 시점입니다. 힌츠페드가 광주에 도착한 것은 20일, 계엄군의 도청 발포 21일 1시 이전에 광주 시민군은 이미 군용 트럭에 올라타 총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21일 아침에는 장갑차까지 탈취하였다. 이게 그 영상에 다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힌츠페드의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하지만 힌츠페드는 자신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영상까지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18 사태를 군의 무력에 의한 순진무구한 광주 시민들의 무참히 집합인 것처럼 그리고 있다. 또한 2004년 광주 5.18 묘지에 안장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2005년 5.18 기념식에 참석, 2015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제70회 기념행사장에 참석. 북한이 매수하였거나 이념을 같이 하는 인물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순수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로 보기 어렵다. 계엄군의 도청 발표 이전 광주 시민군은 이미 군용 트럭을 타고 총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그 총기는 전남 지역 17개 시군에 분포된 38개 무기고에서 4시간 만에 5,400여 정의 총기를 탈취한 것이고 24단 이하 아시아 자동차를 습격,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였군요. 아시아 자동차를 습격하여 장갑차와 군용 트럭, 버스 등 70대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청에 약 2,000여 개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는 등 광주 시민들이 특수훈련을 받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5.18 유공자 중 이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지금이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저는 그 당시에 순수한 뜻으로 계엄군에 맞서 싸운 광주 시민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용을 당했던 어떻게 됐던 순수한 뜻으로. 그러나 5.18 유공자는 정부로부터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의 보상과 명예를 부여받았는데 왜 떳떳하게 내가 5.18 민주화 유공자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가? 둘째, 1980년 5월이면 38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해마다 5.18 유공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그 다음 전남도청 지하에 있었던 뇌관 다이너마이트 2,000개 뇌관 해체는 배성일 씨가 했는데 조립은 도대체 누가 했는가? 5.18 사태가 무장 세력에 의한 폭동이었음을 밝히는 광주 시민들의 정언과 여러 증거 자료들은 왜 증거 목록에서 배제하고 있는가? 5.18 재단에서 인정한 5월 22일 3시에 환영식을 했다는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 500여 명은 누구인지 왜 아직도 단 한 명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1997년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간첩과 비전향 장기수 170명이 포함된 2,600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 광주 교도소를 5차례나 집요하게 습격한 이들은 누구이고 무슨 이유로 습격을 하였나? 왜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18 재단에 있는 타임라인과 대법원 판결문, 핸처패드의 영상에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과연 진정한 유공자는 누구인가? 오히려 이것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정치인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결국은 경남 도민들의, 전라도민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정한 유공자들을 먹칠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명예를 먹칠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들만이 국가에서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철저하게 명단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까? 약 155명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유공자는, 광주에 있지도 않은 유공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들에 대한 명단을 광주 시민 여러분들 스스로가 밝혀내셔서 여러분들 명예를, 전라도민들의 명예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상종 단장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사실들도 다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도 언론이라는 것들에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민주노총에 장악이 돼가지고 특정 노동자 계층이 언론까지 장악을 하고 나니 문재인이가 경제를 이렇게 제대로 말아쳐 드시고 계시는데도 한사코 문재인만 빨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도대체 우리 사회에 무엇을 그렇게 공헌을 했다고, 그놈의 김정은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희대의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절친한 절친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김정은이가 우리하고 절친한 친구였나요? 언론이 이렇게 사회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보.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국회의원 새끼, 충청도에 있는 국회의원 새끼,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 새끼, 그리고 경상도에 있는 국회의원 새끼가 왜 갑자기 5.18 유공자가 되어 있냐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언론은 단 한 새끼도 없습니다. 이래서 기자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인 거예요. 제가 매번 마이크 잡고 제가 사회를 본다는 놈이 맨날 흥분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올릴 연사는 아주 초롱초롱한 우리 젊은 청년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오기 위해서 멀리서 왔습니다. 자, 우리 한승엽 자유연대 청년국장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연대 청년국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연차 휴가를 결제해 주신 부산 기장군 출신 차장님과 전남 목포 출신 실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광주 처음 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88 고속도로를 타봤고 경북 포항에서 대구를 거쳐서 운전을 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차도 하나도 안 막혔어요. 그냥 꽉 빵빵 뚫린 대로를 약 한 100km 정도로 규정 속도를 준수해서 제가 왔는데 광주를 난생 처음 와봤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너무 살기 좋은 고장이고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고 차도 막히지 않고 붐비지 않고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 고장이고 괜찮은 도시 같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 조상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재작년 3년 전에 작고하신 저희 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십니다. 80년도에 전두환 정권 때 추가로 학도병으로 참가해서 참가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90년도 초반에 유공자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말년에 치매가 오셔서 항상 저를 보면은 군대 갔다 온 지 7년이 넘었는데 여봐 니 아직도 군대 있제?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저 전역 간 지 7년 넘었고 직장 다니고 지금 이제 장가 가야 되는데요. 아 그렇나 하는데 담배 한 대 뻐끔뻐끔 피고 나시면은 그래 여봐 니 그래 아직 군대 잘 있나? 이 얘기 마시는 거예요. 이게 알츠하이머는 그 전에 기억 잘 하십니다. 장기 정말 잘 드시고요. 심지어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한글은 몰라도 일본어를 잘 하세요. 일본 글자 쓰시거든요. 그런 분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년을 고생하시다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저는 제가 대학생 때 교수님께서 가족법 담당 교수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끌려갔지만 학도병으로 참전해가지고 황해도까지 진격해서 무기를 점검하다가 총상을 입어서 돌아오셨어요. 안 그러면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없을 수도 있죠. 왜냐? 중학생 때 끌려가셨거든요. 중학생 때. 어떻게든 총상을 입어서 후송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본인께서는 내가 그때 강릉병원에 후송돼가지고 내가 빨리 아물면 끌려가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너희 할매한테 오징어를 일본어로 이까라 합니다. 이까를 이마에 사과 와락 해가지고 간호사들이 볼까봐 베갯머리에 숨겨놓고 먹었다. 왜냐 오징어를 먹으면 상처가 안 알면 돼요. 늦게 아문다 합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가 왜냐면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끌려가면은 자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든 어떻게든 살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낳아주시고 저를 낳아주신 저희 할아버지 굉장히 자랑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부 교수님이 모든 학생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가지고 저를 보고 기립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몰랐죠. 근데 그 교수님이 제가 굉장히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 지금도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에 죄송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걸어져 있습니다. 전 누구한테 가도 저희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다! 라고 자랑합니다.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제가 혜택 보는 거 없어요. 혜택 보는 거 하나도 없고 아버지도 다 직장 다 가진 거 나서 말년에 이제 지정받으셨으니까 혜택 보는 거 없습니다. 10원 한 푼 떨어지는 거 없어요. 내 자부심인 거예요. 나의 자긍심인 겁니다. 저는 우리 5.18 유공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5.18 유공자도 유공이 있습니다. 왜 떳떳하게 공개를 못하냐 이겁니다. 내가 5.18 유공자 손자다, 손녀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5.18 유공자 다 왜 얘기를 못하냐고요. 왜 명단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5.18 유공자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5.18 때 광주에 없었던 분들이 제가 특정인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나는 광주에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정됐더라. 나도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하신 분 있잖아요. 유공자는 숭고하고 거룩해야 돼요. 유공자를 우리가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촉구할게요.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십시오. 허벌나게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불자! 5.18 유공자 명단 허벌나게 공개해불자! 허벌나게 공개해불자! 이상입니다. 자유연대 청년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영남 사투리 쓰니까 웃기네요. 예? 자, 맞습니다. 유공자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진짜 유공자들 사이에 가짜가 끼어가지고 진짜 유공자마저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똑같습니다. 꼭 가짜 유공자 색출해서 진짜 오리지널 5.18 투사들, 이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대우하고 혜택해야 합니다. 가짜들 때문에 어딜 가나 이놈의 가짜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골병됩니다. 가짜 몇 마리 때문에 진짜 유공자들이 가짜처럼 매도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연설이라기보다 이제는 한 30분 정도 만담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이 오늘이 생일이라네요. 어저께 이 양반 채널에 가서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미친 발광 예쁩니다. 그래도 자, 여러분, 유명하신 분입니다. 안정권 실장 올립니다. 박수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정권입니다. 예. 토크쇼라기보다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고백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딥니까? 예. 애국의 도시 광주입니다, 여러분. 애국의 도시 광주고, 제 고향이, 씨발, 마이크 왜 이래? 제 고향이 전남 보성군 견백면 남양리 815번지 전라도 놈입니다. 예. 아따, 광주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동양유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비도 추적추적하고 오는데 고생 많아요. 그리고 저쪽에 열심히 찍고 계시는 길 건너에 계시는 분들 예쁘게 찍어 주십시오.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을 바르게 찍어서 널리 알려주신다는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주제는 그렇습니다. 5.18 가짜 유공자 명단 밝혀라 요건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광주시청에서 꺼내기까지 무려 38년이 걸렸습니다. 반은 무관심이요, 반은 고의입니다. 이거 이거 똑똑합니다. 38년간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 일이 터졌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 녹수를 받아가지고 유공자 행세를 하는데,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그토록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돈을 받고 누가 취업을 나갔는지 명단만이라도 까달라는데 그걸 안 해요, 이 새끼들이.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가짜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들이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5.18 사건은 사건대로 제쳐두고서라도 명확하게 5.18은 폭동이니 민주화 운동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5.18은 김대중이 일으키려 한 내란 음모 기도 사건의 실패작이에요. 예? 아니, 전라도 사람이 김대중 잘못된 거 지적하면 안 되냐?
전라도 사람들은 무조건 김대중 찬양해야 맞냐?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이 나라에서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국가 국민 상태로 사기치고 정치 히잡바리 짓거리 하는 새끼들에 대해서 준엄한 욕짓거리를 할 자격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건은 사건대로 제쳐두고, 자, 이 5.18 특별법이 어떻게 얼마나 문제인지 5.18 민주화 유공자 그리고 특별법은 사실은 이거 타도 사람들이 욕할 것도 없어요. 광주 전라도 사람들이 먼저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자, 우리 5.18 특별법에 대해서 다들 모르실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요거 건데 요거 버리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이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지적도 안 합니다. 자, 5.18 특별법이 얼마나 족같은 법이냐? 첫 번째, 5.18 특별법 내에는 5.18 해당 당사자에게 취업 명령을 통해서 고용 명령을 하도록 특별법안으로 제정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 그대로 대한민국 대기업, 공기업, 국가기관에 국가가 이자를 이 5.18 유공자로 인정하고 고용을 명령하면 거부할 것 없이 학업 성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고용시키는 거예요. 자, 법원에도 들어가고 시청에도 들어가고 군청에도 들어갑니다. 이런 인간들이. 자, 이걸로 끝이냐? 안 그래요. 진급에 가산점을 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90년도부터 일어난 일인데 지금 2018년입니다. 20년 지났어요. 당시에 25살짜리는 꼬맹이가 이렇게 고용명령 35살을 받으면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 딱 부려먹기 좋은 55세란 말입니다. 지금 법원에, 전라도 법원에 있는 국장, 과장, 차장, 간부들, 기업의 이사,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말 그대로 광주 땅에서, 전라도 땅에서 겹고 모시고 가네. 유공자 딱지 없는 사람 진급도 안 되고 대가리도 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법이 이 5.18 특별법 내에 있는 고용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그러면 그간 숱하게 민주화 평등 외쳤던 당신네들 방식으로 평등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법이 과연 평등합니까, 여러분? 전혀 평등하지 않아요. 이게 말 그대로 빨갱이 방식이지 어떻게 이 방식이냐 이 말이죠. 좋다 이거요. 대우해줘야 될 법안이라면 대우해줘야죠. 두 번째, 이 고용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 자식 3명은 취업 가산점 10%를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광주에, 전라도에 내가 쇠가 빠지게 농사를 지어서 자식 새끼를 대학을 보내요. 전남대 아니라 서울대를 보내도 내가 운이 없어가지고 난 이걸 운으로 표현합니다. 5.18 때 근처에 가지도 않고 농사나 지었던 사람 자식은 서울대 아니라 먼 허버드 대학을 나와도 이 10% 가산점 때문에 공무원 안 돼요, 여러분.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m 앞에다가 두고 출발을 시키는데 어떻게 이겨?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농사 짓는 전라도 도민 여러분, 자식들이 공무원이 번번이 실패하죠. 자, 광주에다 주소지를 두니까 공무원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내 자식은 공부를 잘하는데 왜 안 될까?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안 돼요. 어떻게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법 자체가 제정이 되는 것도 반사회적일진데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좋다 이거예요. 이런 특별한 법을 혜택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뜨거운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 싸웠는지 그거
국민들한테 공표해가지고 귀감이 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반헌법적인 법의 혜택을 받는데 그 돈 다 우리가 내는 건데도 누가 받는지를 몰라요. 누가 받는지를. 누가 이런 덕에 공무원이 되고 누가 이런 덕에 저 시청 건물에서 국장 자리를 꿰차고 있고 누가 저 법원에서 과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딴 것 없어요. 5.18 유공자 명단 광주시장 까내란 말이야. 왜 이거 안 까? 광주시장 정도 됐으면 너희들 맨날 해년마다 1월부터 12월 달까지 5.18 하잖아. 그렇게 자랑스러운 축제를 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정작 주인공들 명단 까라는데 왜 안 까? 자, 그래서 우리는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비 오는 날에 우리가 미쳤다고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받고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데모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두 가지죠.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나 감싸마지 않았던 광주의 진실에 그리고 그 피를 흘렸던 민주화 열사들이라면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연 그 안에서 광주 그 현장에서 피를 흘린 자가 있다면 아니 자라나는 애들한테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교육을 시킬 만도 하잖아. 근데 주인공들은 없어요, 여러분. 주인공들은 없고 행정만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저는 제가 전라도 놈이지만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극히 정상이 새끼예요. 여러분들이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 대해 침묵하고 그냥 공짜 좋아해서 아가리를 닫으면 당신들 자식 세대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짓거리를 똑바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과 전라도를 분리시키는 짓거리에 부역하고 있는 겁니다. 전라도에서 전라도인이 김대중 잘못했다. 김대중 오직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돼? 전라도에서 본적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면 무조건 김대중 빨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광주 시민 여러분,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꼬라진가? 문재인이가 이제 1년 반을 넘겼어요.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난 1년 반 동안 무슨 짓거리를 하셨냐는 말이에요. 자, 광주 시민 여러분, 당신들이 90% 이상을 지지해준 결과 문재인이가 당신들한테 상품권 한 장을 줬습니까? 단 한 장을 주질 않았어요. 문재인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직 대가리 속에 북한만 합니다. 여러분 돈 84조를 가지고 생생내서 본 적도 없는 북한에다 도로를 깔고 철도를 놔준다고 지랄 발광을 떨고 있는데 아니 사람 새끼들이면 이 정도면 알만하잖아요. 이 새끼가 대한민국 위해서 일하는 새끼인지 북한 위해서 일하는 새끼인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첫 이 시위 자리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내가 개 또라이 같이 보일지 몰라요. 아니라니까. 내가 정상이야, 내가. 당신들이 멍청한 거예요. 집구석에 들어가서 저녁에 발을 닦고 양심에 비추어 물어보세요. 과연 이 나라가 문재인한테 표를 맡기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잘 되라고 저 새끼가 지금 오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문재인을 뽑아준 덕분에 광주는 더욱더
앞으로 광주는 먹고 살 길이 없어질 것이고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빨갱이 새끼들이 전라도와 광주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내부에서 전라도를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자, 그 덕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바람하지 않았던 민주화 정부가 들어섰죠? 자, 그 덕에 이제 북한만 살판난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올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일하던 기아자동차 하나하나 빠져나갑니다. 벌써 삼성도 빠져나갔죠? 군산도 망해갑니다. 이게 다 전라도가 문재인 뽑아준 덕분입니다. 자, 광주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광주시장 똑바로 들으라 이 말이야. 당신 줄 잘 서야 돼. 지금이라도 오직 북한밖에 모르고 오직 김정은 새끼밖에 모르는 이 반역도 반역자 문재인에 대해서 전라도는 손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라도는 양심에 대해서 과오를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공짜에 눈이 멀었다.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부당한 것인 줄 알면서도 침묵을 했으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요새 똑바로 들으세요. 남일 아니에요. 내가 전라도 놈인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라도 놈인 것이 이렇게 우회스럽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 새끼는 필시 이런 족같은 전라도 근성으로 인해서 홍어 새끼라는 소리를 듣고 자랄 겁니다. 내 자식은 필시 지은 죄 없이 사기꾼 소리를 듣고 자라게 될 겁니다. 이걸 사기꾼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욕할 겁니까?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사기꾼 새끼들에게 부역한 비겁한 당신들을 욕할 겁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식 새끼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이제 대한민국 전라도에서 광주는 양심 선언해야 돼요. 당신들 민주화 파리해가지고 꿀 빨대로 빨았잖아. 당신들 덕분에 당신들 부모들이 부자가 됐냐 이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매한 광주 시민들과 전라도 도민들을 선동해서 매 4년 돌아오는 총선에 표 자판기 역할을 했던 전라도 도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새끼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 이런 가짜 유공자 새끼들, 그리고 정치 양아치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전라도 도민이고 광주 시민이라고 구라지를 쳐서 마치 이런 새끼들 뽑아준 덕분에 광주가 혜택받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김상진과 안정권 두 전라도 홍어 새끼가 와서 광주시청 앞에서 절규를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에 웃지 말어. 올 연말이 되잖아. 당신들 목줄을 더 잰다니까. 누가? 그게 전남대생이 될 것이고 조선대생이 될 거요. 그때 가서 당신들은 변명거리를 준비해놔. 뭐라고? 민주화 개똥꾸녕 같은 소리 하지 말어. 민주화는 남을 죽이고 정치 양아치 새끼들만 꿀빠는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가까이 보면 희극이에요. 존나 멀리 보면 비극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 앞에 김대중 길을 만들고 김대중 센터를 만드는데 모르지. 100년 지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당신들이 씹어 마땅찮은 이완용보다 더 역적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부역자들이 당신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전라도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지극히 정상인입니다. 저는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쇠가 빠지게 일을 해서 학교를 보내주고 5대양 6대주 배를 타고 돌아다녀본 결과 느낀 바가 시발 이 대한민국보다 좋은 나라가 없어.
이 나라가 당신들 외국 나가봐. 지나가는 현대 컨테이너만 봐도 눈물 나. 이 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는데 유독 전라도 광주 요 땅 사람들만 이 나라 족같다고 아갈질들을 합니다. 내가 보는 대한민국이 잘못된 겁니까? 당신들이 보는 대한민국이 잘못된 겁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나온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30년 동안 이 좋은 대한민국 십창 내지 못해 안달난 자들입니다. 누가 정상인입니까, 여러분? 내가 정상인이에요, 내가. 자, 광주시장 들으세요. 내가 광주시청 앞에 데모하고 연사서러 온다니 주변 사람들이 그럽디다. 너 그 짓거리 하다 광주 가서 칼집 맞아. 이게 뭔 개꼬라집니까? 대외적인 광주의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김대중에 대해서 말 잘못하고 칼 맞고, 문재인에 대해서 말 잘못하면 칼 맞는 그런 도시의 이미지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게 광주의 현실입니다. 사진 찍는 아저씨, 마음을 열고 똑바로 들어봐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이 없어. 소나무 밑에서 커피 마시는 공무원, 똑바로 들어봐요. 듣기가 거북해서 그렇지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이 없어. 내가 당신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요. 당신들도 속았다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돈 받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라이들이 아니라니까. 당신들이 돈 받고 이 짓거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이 작은 몸부림이 분명히 이 도시를 바꿀 마중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전라도와 광주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거대한 도전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 40년 동안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이런 새끼들을 부역하는 새끼들, 임종석, 이 개빨갱이 새끼, 문재인, 북한 바라기, 이런 새끼들이 오직 40년 동안 이 나라를 십창내기 위해 달려왔는데, 이 자들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일에만 몰두를 해왔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도전에 굉장히 아마 낯설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게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것이 없어요. 무엇이냐? 이 나라가 위기가 오면 늘 같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의 후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광주 사태 또한 똑같아요. 정의가 아닌 것이라 믿은 광주 시민들이 선동이 되어 왔지만 그것을 선동한 개새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나 대한민국 민초들의 힘이 분명히 이제 이 광주광역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자, 40년 평생 외면하던 그 양심 그대로 지키고 당신들 한데 편하게 살 겁니까? 아니면 죽고 나서도 요거도 먹을 당신 자식들 구할 겁니까? 자신의 양심에 비춰 정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욕하고, 문재인 이 새끼에 대해서 손절을 광주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자나깨나 올 12월 달까지 종전선언을 이뤄내려고 할 겁니다. 종전선언 어불이성설이여. 핵이 없어지지 않고 종전선언을 해야 되겠냐고. 광주시장 대답을 해봐. 핵 이씨 종전선언하면 광주광역시가 첫 번째 핵 타격 목표요. 왠 줄 알아요? 북한 놈들도 전라도 놈 싫어해. 반항 기질이 가득한 이놈들을 나를 포함해서 누가 이뻐해. 그러니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완전한 핵 폐기가 없는 이상은 종전선언 또한 아니 되고, 그리고 이것을 유도해내기 위한 국민 세금 단 한 푼이라도 쓰게 냅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들, 전라도 도민들한테 하나만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전라도 근성 중에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까지 아파요. 그렇게나 남 잘 되는 거 우리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배 아프잖아요. 근데 당신들 왜 북한 빨갱이 새끼들한테 퍼주는 건 배가 안 아파할까? 그게 이상해요. 그게 뭐냐? 이 나라에서 광주 팔아먹고 전라도 팔아먹은 정치하는 개새끼들 정체가 종적이 종뿌리가 북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고 계신다니까. 그것이 민주화요 평화가 아니요 당신들과 당신들 자식들을 죽이는 길입니다. 정신들 바싹 차리셔야 합니다. 나중에 얼마 안 지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와 있는 이 사람들한테 큰 죄를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나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 내가 학교를 다닐 때도 요 거리는 화염병이 기본이었어. 기본. 이렇게나 평화롭게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아라고 호소를 드리고 있는데 전라도 딴 건 다 족같은데 의리는 있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의리를 지켜. 그것이 전라도가 명예회복을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까지 김대중이, 김영삼이가 가짜 민주화 파리를 했습니다. 민주화 없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그것이 용기고 그것이 국민대행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저 여기 자주 올 겁니다. 오면 한 명은 세뇌가 되겠지, 씨발거. 그죠? 자, 마지막으로 구호를 하겠습니다. 구호는 이 주체 공감대 단골 멘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긴다 하겠습니다. 삼창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김상진, 안정구에 둘만 있으면 됩니다. 둘이만. 방금 우리 안 실장 이야기대로 경상도 사람,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참고로 저는 경기도 성남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안 실장 고생했습니다. 시간 때워주더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멀리 경기도 인천은 경기도가 아니죠. 광역시군요. 저 지금 X자 그리시는 분 멀리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인천 YP님 모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빨리 뛰어! 뛰어! 안녕하십니까. 전 인천에서 온 여기 전라도 며느리입니다. 사실 저희 그 시댁이 여기 전라도 강주인데요. 풍암지구 옛날엔 그쪽이 다 농가 밭이었는데 지금 풍암 단지로 변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우리 애기 아빠랑 연애할 때 그 데모하고 전남대생 그 무슨 종석인가? 하여튼 그 학생이 죽었다고 많이 데모를 하고 그래서 저희 엄마랑 여기 왔다가 여관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꼼짝 못. 그러니까 지금 그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 그런 데모로 인해서 이 5.18 사건도 생기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제가 여기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여기 와서 조금 살아봤고 제가 지금 인천에 있지만 저희 아들 본 적은 전라도 그 광주입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 변화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 변화가 우리 그 광주 사람들을 조금씩 깨워가면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여자니까 제가 뭐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텔레비에서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문재인이 석탄 들여오고 우리가 먹을 쌀을 다 보냈다고 해서 그런 말이 많고 실제로 그 쌀이 배에 실리는 그런 그 사진도 많이 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쌀을 사 먹으려고 보면 옛날에 2만 몇천 원대가 지금 4만 원 돈이 다 되고 있습니다. 뭐 부식 같은 거는 뭐 지금 말할 수 없고 그런 거조차도 엄마들이 모르고 있고 쌀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별로 깊이 생각 안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희가 그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떠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를 언론에서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 그 사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GP 철수 지금 몇 개 군데가 지금 철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갑차 같은 거 그 내려올 때 저 굴다리 같은 거 그거 폭파시켜서 좀 지연시키는 그런 것도 지금 43번 경기도 그쪽 43번 국도에 철거하려고 다 지금 준비를 해놓고 지금 이런 거를 우리 국민 전체가 저 옆에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옆에 사람들도 역시 모르고 있는데 늘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제가 그 채팅창에서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지만 자고 일어나 보면 이놈들이 내 눈앞에 와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문을 다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가 우리나라의 문을 홀딱홀딱 다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조금 정신 차려서 조금이라도 나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서로 조금 협력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을 얼른 하루빨리 방을 뺄 수 있게끔 저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방송 나가면 큰일 났답니다. 자, 우리 인천에서 오신 애국자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5.18 유공자 명단 빨리 까세요. 유공자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유공자는 국민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까? 명단 공개하세요. 명단 공개해서 진짜 유공자는 대우해주고 가짜 유공자 새끼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합시다. 가짜 유공자가 진짜 행세하면 진짜 유공자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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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공개해서 진짜 유공자들 우리가 반드시 예우합시다. 아셨죠? 자, 저 멀리 땅끝 해남에서 오신 분입니다. 저 멀리 땅끝 해남에서 오신 분입니다. 윤진수 애국자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새벽 3시에 왔습니다. 저의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입니다. 강주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주 전라도 사람으로서 5.18 유공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유공자 명단에 가짜가 있다는 것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유공자는 색출해야 됩니다. 가짜 유공자는 있습니다. 단언합니다. 제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또라이가 됐는데 5.18 전에 또라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5.18이 지나고 나니까 그놈이 5.18 유공자가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5.18 유공자 중에 가짜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에서 1등만 해도 온 동네에 프랑카드가 붙으는데 5.18 유공자는 명예로운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들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도 똥구멍이 재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시장에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뒤지기 전에 빨리 강주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공개하지 않으면 니는 자손만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강주시장 5.18 유공자 공개하라! 제가 일만 쎄빠지게 하다가 말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호남 분들은 어쩌면 저렇게 욕도 저렇게 만나게 할까요? 예? 저는 아무리 흉내를 내도 우리 저 안정권 실장이나 우리 김상진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막 욕이 이렇게 착착 감기질 않습니다. 제가 욕을 하면 이 뭐랄까요, 좀 투박해 보이고 되게 막 싸납게 보이고,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은 아무리 욕을 해도 싸납게 보이질 않아요. 자, 우리 저 멀리 땅끝 해남에서 오신 윤진수 동지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분은 또 저 경상도에서 오신 분입니다.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고 저희와 함께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투리가 저보다 더 심합니다. 자, 우리 이종창 동지 모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애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눈팅하고 귀팅하고 있는 문바들아, 달창년들아, 빨갱이들아, 잘 들어라. 5.18 가짜 유공자 하동에 있다. 하동, 경남 하동. 그 양반의 친구가 김대중이하고 몇 번 인연을 가졌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가 돼 있다고. 내 말이 거짓말 같지? 2018년 1월달 선구자 방송 유튜브를 봐. 직접 제보한 내용이, 통화한 내용이 나와 있어. 또 하나 더. 요번에 민주당 대표된 이해찬이는 자기 스스로 광주에 가본 적도 없는데 유공자가 돼 있다라고 해. 아니 왜 가짜 이래 많아? 우리 좀 전에 윤지수 선배님도 자기 친구가 가짜고, 이해찬이도 가짜고, 경상도 화동도 가짜고, 또 소문에 의하면 추미애, 민병두 다 가짜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문바들아, 빨갱이들아, 내 말이 거짓말인지 창깨방송 4월 16일자 53초짜리 이해찬이 유튜브 방송을 봐. 내 말이 거짓인지. 또 하나 더. 이번엔 청와대 비서관 한 놈이 이 정부 내에서 특이하게
희한하게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놈이 있어. 그 놈이 군사 기밀을 북한에 넘겼는데 그 이유 중에 이유라 해야 되나? 그 사람이 국방부에 납품하려고 했던 게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야. 여러분 들어봤죠? 자, 문바들아 잘 들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벌써 선진국에 사용하고 있고 너희들이 빨고 빨아제끼던 중국에도 사용하고 있고 하고 있어. 그런데 십몇 년간을 5.18 연구하신 지만원 박사님 얼굴 프로그램 얼굴 인식이 가짜라고? 지 박사님이 정신병자라고? 정신 챙기세요, 이 양반들아. 문바들아. 빨갱이들아. 여러분들이 5.18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한 건 전부 허구고 가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눈팅 기팅하는 요 빨갱이들아, 제발 자료 좀 찾아보고 공부 좀 해라. 나는 나이가 들어서 우리 잘 안 믿어. 그러니까 찾아본다. 너희들 잘 보일 거 아니야.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전라도 도민 여러분, 5.18 가짜 유공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5.18 유공자 가짜를 색출해 주시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좀 들고 일어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단 혼자가 아닙니다. 진짜 나쁜 것들은 어떻게 희한하게 다 경상도에 있습니다. 문재인이도 경상도고, 추미애도 경상도에 가시내고, 김재동이도 대구놈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대구놈입니다. 근데 저는 나쁜 놈 아닙니다. 저는 나쁜 놈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 동지들이 다 이야기하신 말씀이 5.18 유공자 명단은 반드시 공개돼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서 진짜 유공자가 대우받는 사회, 진짜 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 진짜 유공자가 되는 사회, 그런 깨끗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만들어 봅시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하고 단체 사진. 자, 오늘은 특별하게 이곳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부르고 오늘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국가 주십시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하고 우리 기산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동화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밭은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전국 각지에서 이곳 광주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는 계속 이어나갈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사 때는 이 광장을 새카맣게 뒤덮어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역사의 길이 남을 사진 하나 찍고 가세요.